왜 사세요? 누군가 왜 사냐고 물어보면 그냥 살아요 라고 공허한 대답밖에 할 수 없었나요? 내가 누구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오토바이 타라고 그러고 정답과 같은 답을 쫓으면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 믿으셨나요? WPI 워크숍에서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 딱 맞는 행복의 방정식을 찾아보세요. 자신의 행복과 삶의 비밀을 알 수 있는 WPI 워크숍이 9월 28일에 열립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흥상민의 심리상담소. 안구 커플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조국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국에는 무슨 일이 있는가? 거기에는 상조 회사에서 나온 상조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조국 딸 논문 지금은 불법, 그때는 아니야. 완전히 지금 뭐 상치를 일이 있는지 뭘 도와주겠다는지 모르는 상조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군요. 조국 딸이 논문 지금은 불법인데 그때는 아니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국 딸이 지금은 불법을 저질렀다는 말인가요? 이분이 지금 상조회사 다닌 거 뭐 지금 장례 치를 일이 있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라고 하시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청와대에 지금 청와대 분위기가 상가집 분위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딸 논문이 지금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 고등학생이 무슨 의대 실험실에 가가지고 일주일인가 2주일 인턴하고 지냈는데 그 일주일 2주일 인턴한 거 저는 일주일인지 2주일인지 그거조차도 지금 기억을 못하니까 얼마나 잘 모르고 떠드는다고 여러분들이 또 댓글 다실 수도 있는데요. 일주일 인턴하나 2주일 인턴하나 그거 어차피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연구실 책임 교수가 그 연구실에서 나오는 논문에 그 고등학생을 제1저자로 올려줬다는 거죠. 아니 논문에 저자를 1저자로 올려줬던 2저자로 올려줬던 논문에 안 올려놨던 그거는 논문 쓰는 논문 책임지는 교수 마음인데 그걸 가지고 무슨 불법이냐 또는 탈법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는 거죠. 논문에 저가 쓴 논문에 아는 사람 이름 올려주는 게 뭐 문제가 되나요? 네, 그건 법으로서 따질 문제가 아니라 아니 지 친구라고 니 쓴 논문에 올려주면 어때? 야 친구 따라 강남 가는데 친구 이름을 논문에 올려주는데 그게 뭐가 어땠어? 그거는 그냥 웃기는 짓을 한 그냥 저 동네에서 의대에서 박사 논문은 다 실험은 연구는 이 돈 받은 연구실에서 하고 이름은 돈 낸 의사 선생님 이름으로 해가 박사 논문 만드는 게 기본으로 의대에서 하는 행동이라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걸 뭐 불법이고 지금은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진짜 전혀 핵심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런 뜬금없는 이야기를 한 거에 대해서 대학 교수들이 자녀나 친한 교수의 자녀를 논문 저자로 등재해 대학 입시에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해야 되느냐. 그럴 때 진짜 정확한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면 아니 아는 사람끼리 도와주는 측면에서 논문 저자에 뭐 친한 친구 교수 자녀 집어넣는 거 그거는 상부상조의 전통을 잘 발휘하는 참 훈훈하고 따뜻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논문을 썼다고 대학 입시에서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를 만든 이 대학이나 그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는 진짜 멍청한 입시 제도를 만들고 입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논문을 쓰는 거는 대학에 들어가서가 아니라 대학원에 가서 논문을 쓰는데 고등학생이 논문을 썼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한 5살짜리 6살짜리가 대학에 들어가서 천재다라고 쇼를 하는 그거를 지금 대학에 입시에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뭐 친구 자녀를 논문에 넣어줬다는 걸 지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대학에서 고등학생이 논문을 썼다고 이름에 들고 그거를 특별한 능력이라고 평가하는 그런 희한한 방식으로 선발을 하는 그 대학이나 그 나라의 교육 정책 제도를 문제 있다고 지적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지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대로 응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조회사 대변인 이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대입과 취업 관련해서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다. 훌륭한 지적을 하셨네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 여러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걸 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이분 지금 청와대 대변인이에요? 아니면 TV조선 종편에 나온 거예요? 다만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 대입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무슨 소리야? 지금 대한민국 대입제도가 바뀐 흉내만 내면서 여전히 사기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나는데 그거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이런 하나만한 소리를 이야기하는 거. 제도가 개판인 건데 조국 딸이 문제인 것처럼 이 지적을 하고 있는 이거죠. 고려대 입학사정관이 문제가 아니라요. 입학사정관이라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마치 대한민국에서 온갖 스펙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부모의 자녀들이 스카이캐슬, 여러분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모는 그런 스카이캐슬과 관련된 사람들이 더 쉽게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특히 명문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든 지금 대입 제도가 문제라는 지적을 청와대 정책실장이 하지를 않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웃겨요. 정유라는 억울하지 않을까요? 정유라는요 억울한 게 아니에요. 정유라는요 본인이 대입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요 총장한테 직접 뽑아주세요라고 부탁해가지고 총장이 입학처장한테 쟤 뽑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지. 지금 논문에 이름 올려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정유라하고 비교를 해요. 진짜 똑같은 일인지 아닌지 그거 구분조차 청와대가 초상집이 돼서 상조회사 대표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참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김 실장은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에 대한 교육부의 지난해 전수조사를 거론했다. 얼마나 대한민국 정책실장이라는 분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문제나 정책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는 거죠. 당시 전수조사는 대학 교수들이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록해 대학 입시에서 이른바 스펙으로 활용케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루어졌다. 실제로 대학 교수가 자녀를 논문으로 이 저자를 했다라는 거 그건 이미 다 지나간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논문 쓴 거 입학사정관에서 인정 안 해준다 이런 식으로 되거나 그거조차도 안 하고 이 대학 교수 부모가 자녀나 다른 고등학생들을 논문에 넣지 말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마치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삥친 교육부 장관이나 이 나라 정책하는 인간들 얼마나 가정스러워요. 그럼 왜 그 사람들이 그거를 진짜 문제를 안 보냐? 그분들 자녀도 앞으로 또 해야 되고 손자 손녀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걸 바꾸면 안 되잖아요. 진짜 가장 큰 문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이름으로 수시를 해가지고 부모의 재력과 부모의 능력과 인맥이 있으면 서울대학도 문제가 없다. 라는 거를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은 이 훌륭한 제도인데 왜 그거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지 않고 엉뚱한 것만 지적하냐 이거예요. 뭐 그거는 조국 교수가 압력을 넣었다 안 넣었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 사람 아버지가 제 아버지가 조국 교수래 그러면 서울대 교수래 그러면 내가 도와줘야지. 누구나 도와주려고 그러지. 애가 지금 무슨 수를 쓰더라도 좋은 대학을 가겠다는데 그거 조금 데코레이션 해주는데 도와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교수들이 거의 알아서 조국 교수에게 호의를 베푸는데 그거는 정가병이가 알아서 황상민 자르면 청와대에 있는 박근혜와 그 똘마니들이 나를 더 이뻐 보겠지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지 않은 마음이에요. 그거에는 이데올로기가 없어요. 진보와 보수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중국집에 가서 뭐 짜장면을 먹으면 좌파고 우동을 먹으면 우파가 되는 그런 시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값싸고 맛이 좋으면 뭐든지 먹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실망이네요 진짜. 이분 지금 장난치고 있어요. 다 아시고 있으면서 갑자기 본인은 전혀 모른 척하면서 실망이에요. 그분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깨끗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사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이런 현재까지 드러난 증언으로 조국 또는 조국 부인의 직접적 무슨 소리예요. 드라마 캐슬 스카이 캐슬에도 나오잖아요. 조국 씨는 아마 그때도 바빠서 부인이 뭐 그렇게 하는데 당신 혹시 아는 사람 있어? 왜 무슨 일인데 뭐 우리 애 좀 뭔가 스펙을 좀 더 갖춰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뭐 그러면 필요한 거 있으면 알아봐. 내가 아는 사람 있으면 뭐 물어보지 뭐. 이 정도는 사실 대부분 부인이 물어보면 그렇지 않나요? 저도 저는 대학에서 별 볼 일 없었고 또 잘린 교수니까 뭐 저 부인이 뭐 자식 문제로 가지고 뭐 특별하게 물어보진 않겠죠 뭐. 애가 조금 뭘 지금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때 이쪽 저쪽 물어볼 때 아이고 거기 물어보고 그분한테 그런 도움을 받으면 아이고 나중에 어떻게 고맙다고 조금이라도 사례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이야기하면 야 돈도 없는데 내가 상담하면 안 돼? 그래서 직접 내가 그래 지금부터 애야 너 상담할 때는 아빠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상담하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상담을 넌 받고 아빠는 할게. 그래 요즘에 어려운 게 뭐가 있니? 너 어떤 학교를 가고 싶다고? 그 학교를 꼭 너가 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상황인데 10년 전, 15년 전 입학사정관 제도가 나왔을 때 어떻게 데코레이션을 해서 이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슈퍼 울트라 천재기가 있고 또는 이 사회에 엄청난 기여하고 어렵고 힘든 엄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자선 사업을 하고 심지어는 저기 우간다 콩고에 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유니세프 봉사를 하고 그렇죠. 황교안 씨 자녀는 어떻게 됐죠? 뭐 홈리스 뭐 이런 애들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 쉘터를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래가지고 황교안 씨 아들이 연세대학교 갔다잖아요.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황교안 씨 자녀가 이 고등학교 때 받았다는 거예요. 그 무슨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그리고 그걸 운영했다고 그런 쇼를 해가지고 연세대에 들어가고 또 논문에 이름 올려가지고 이 고려대에 들어가고 또 아빠의 힘으로 인해 가지고 서울대를 들어가고 하는 것이 10년 전, 15년 전부터 이루어지는 입학사정관제의 또 다른 모습이다라는 거를 강남에 있는 또는 대한민국에서 높은 자리나 잘 나가는 웬만큼 머리 좋은 부모를 가졌던 분 중에서 열성적으로 나서는 그렇게 못하는 부모가 멍청한 부모죠. 요즘에 언론에 아들아 아빠가 그렇게 못해서 너희들한테 미안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글을 쓴 교수 보면서 찌질아도 별 육갑질을 다 한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를 못해서 아빠의 무능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짓을 하면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은 결국 자녀를 인생을 망치는 길이 된다라는 거를 알지 못하는 그 멍청한 부모의 헛지랄이다라는 정도로 미리 스스로 생각했으면 그렇게 해주지 않아서 스스로를 마치 부끄럽다 자녀에게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웃기는 짓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황교안은 아들 그래가지고 연대 법대 보내고 그 다음에 뭐 사시 시험 보다가 실패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버지 백으로 뭐 KT 들어간 거 자랑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황교안 씨 개쪽 팔았잖아요. 그와 똑같이 사실은 조국 교수 딸 그렇게 부모가 난리를 쳐가지고 뭐 고대까지 간 것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뭐 부산 의전원에까지 갔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걔 인생 완전히 뭐 의전원에서 유급을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까지 했는데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의사 면허증 가지면 그 사람이 의사 노릇 제대로 하겠어요? 이미 그 사람 인생은 의전에서 유급 한 번, 2번 할 때부터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지 못하는 엄청난 형벌에 스스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마치 조국 딸이 마치 인생에 성공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언론도 웃기고 또 부모도 그 상황에서 돌릴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너의 성공을 위해서 너가 잘 되라고 한 짓이 너를 죽이는 길이었다라고 자책을 뭐 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장관 후보가 되니까 그런 희한한 상황까지 온 동네에 폭로가 되니까 그거는 조국 씨 스스로 또는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트라우마를 온 세상에 까발리는 그 상황이 됐을 거예요. 네. 무조건 자식을 좋은 대학을 가게 하려고 별일 다 하는 부모는 이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에 자식의 파멸을 앞당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겉으로 보면 애가 좋은 대학에 가면 애 인생이 풀릴 것 같죠. 그런데 부모에 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간 아이치고 자기 인생을 잘 만드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못 봤어요. 부모만한 자식 없다고 조국 부부 둘 다 서울대 교수 아니고요. 이 조국 씨는 서울대 교수고요. 부인은요, 저기 안동 풍기에 있는 동양대학교, 옛날 동양공전이라고 하는데 요즘엔 대학이라고 하는데 거기 교수래요. 그래서 부인이 엄청난 치맛바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 치맛바람이라기보다는 엄마가 능력이 있고 아빠도 그 능력이 충분하니까 자식을 위해서 좋은 거는 다 해주려고 하는 이 아주 전형적인 스카이캐슬 엄마의 원단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으로써 자식을 진짜 절망의 시궁텅이로 밀어넣었다라는 것을 더 보셔야 됩니다. 되는 실력만큼 적당히 하고 살아야지 자기들만큼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라는 거. 그건 여러분 이 사회가 마치 실력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런 착각을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대학 입시가 부모의 능력도 실력이에요. 그리고 서울대 스카이대 들어가는 사람이 그 개인의 실력으로 들어갔다라고 믿게 만들려고 하고 또 그렇게 믿는 분이 있으시다면요. 네, 깨몽하세요. 그러면 황 박사, 당신은 그러면 서울대학 들어간 건 당신 실력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뭔 소리예요? 제가 서울대 들어간 건 운이 좋아서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 네가 서울대 들어갈 실력이나 됐겠어. 그럼요, 제가 서울대 들어갈 때 미달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야, 내가 미달인데도 계속 다녀도 될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내 때 서울대 들어온 사람은 다 미달이었어요. 조국 씨가 내보다 1년 후배인데 조국 씨가 들어올 때도 미달이 좀 있었을걸요. 법대도 미달이었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무난한 인문학이나 하지. 네, 이게 이제 조국 씨 딸에 대한 이야기죠. 조국 씨나 조국 씨 부인이 딸에 대해서 상담을 저한테 한번 받았더라면 이런 무리한 짓을 하면서 그걸 의대를 보내려고 난리를 치지 말고 그런 게 아닙니다. 따님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딸을 고대 안 보냈겠어요? 고대 보냈어요. 조국 씨 딸이 고대를 갈 때는요. 심지어 어떤 이야기가 강남의 아줌마들한테 있었냐면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는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대학이 고대를 가는 거다. 왜? 그때 MB가 대통령이 되는 그때 그 상황이거든. 그래서 서울대보다는 고대가 더 전망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즌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대를 갔어요.
의사 하나 만들어 보겠다고 한 거는 사실 이후의 욕심이었을 텐데 참 그러네요. 왜냐하면 의존원이 있는 동안에 사실은 뭐 이과 쪽으로 대학을 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의존원으로 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고, 특히 의사 자녀분들이 그 제도가 유지되는 거에 대해서 의사 분들이 자녀를 의대로 보내고 싶을 때는 의전원에 엄청 나름대로 기대를 했었죠. 그거는 지금 로스쿨에 이 많은 판사, 검사, 변호사, 법대 교수 자녀들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자기 자녀들을 로스쿨로 보내려고 난리를 치는 거하고 전혀 다르지 않고, 다행스럽게 로스쿨은 그것이 잘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걸로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할게요. 그럼 지금 이 사연 뭘 하는 거예요? 조국 딸인데 무슨 MB가 고대라 고대 최고란 소리가 나왔다, 그 뜻이 아니고요. 말 잘 들어요. 이 10년 전에는요, 강남의 아줌마들 사이에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학은 서울대가 아니고 고대라는 그런 풍문이 있고, 가능하면 첫 번째 선택지가 고대, 경영대, 두 번째가 서울대, 법대나 서울대, 경영대 이렇게 되고, 세 번째가 연대, 경영대, 이런 순서로 자녀를 보내는 선호가 있었다라는 그 상황인데, 그때 왜 강남의 아줌마들이 그런 생각을 공유하고 고대가 마치 최고인 것처럼 되냐라고 하는 것이, MB가 대통령이 되면서 고대 동문회가 만들어낸 글작이다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신화와 같은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소망교회의 힘과 고대 동문회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의 위대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 잔재가, 흔적이 또 그 당시에 바람에 가장 잘 편성해서 대학을 가고 또 나름대로 남들에게 멋있게 보였던 사람이 조국 씨 딸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재미있는 이 시대적 상황에서 나름대로 흐름을 타고 살아왔던 인물이라는 희한한 상황을 여러분들은 알게 되는 거 아닐까요? 조국이 딸 대학 보내자고 법을 어겼나요? 아니에요. 법 어긴 거 하나도 없어요.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은 그 심리, 네, 맞습니다.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뽑은 그 심리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심리가 과거에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고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뽑은 그 마음을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그 마음을 부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조국 씨의 딸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다른데, 더 놀랍고 황당한 것은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적극적으로 뽑았고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뽑고 지지했던 그분들이 지금 조국 씨 딸 고대 입학과 또 논문에 저자로 올렸다라는 것을 거의 개거품을 물고 지금 그걸 문제라고 주장을 하는 희한한 일이 뭡니까? 이것이 이제 거의 발작적 행동, 정신착란에 의해서 일어나는 행동이라고 제가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조국 씨가 잘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조국 씨가 잘했다는 이야기를 했나요? 조국 씨는 지극히 대한민국에서 자식이 조금이라도 잘 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가능한, 불법이지 않으면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다라고 믿는 대한민국의 일반 부모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정의의 화신이고, 내 자식을 바치스라도 이 나라의 적폐를 청산하겠다, 또는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식을 죽였어라도 희생 제물로 하서라도 나는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조국 씨에 대해서 기대를 해라, 이 정도 이야기는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은요, 속물이네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속물이에요. 본인이 밥 먹고 똥 사는 인간이라면 조국도 밥 먹고 똥 사는 인간이고요. 누군가 밥 먹고 똥 싸는 거로 가지고 욕한다는 건 되게 웃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조국은 그냥 기득권층이다. 네, 조국은 기득권층 맞아요. 그래서
조국이 하고자 하는 적폐청산이 기득권청을 없애겠다, 기득권청을 평등하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조국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본인도 믿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번 이런 난리통에 제가 조국의 심리에 대해서 조금 신기하게 생각한 거는, 조국이나 지금 정권을 집어먹은 문재인 정권에서 마치 본인들이 다 이명박, 박근혜 또는 그 전에 만들어졌던 입학사정관제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 이런 거에 허점이나 그런 거에 장점을 잘 발휘해가지고 자기 자식을 특목고나 또는 스카이대라고 하는 그런 데 열심히 잘 보낼 수 있었던 사람들이 교육의 평등을 주장하면서 특목고를 없애야 되고 기족교육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식의 전혀 본인도 믿지 않고 본인도 따르지 않는 그런 정책을 주장하면서 지금 마치 적폐청산, 기득권청에 대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가정스럽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미 정권을 잡았는데 법무부 장관을 하지 못할 험결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너는 밥 먹고 똥 싸니까, 너는 깨끗하지 못하니까 차라리 네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상조회사 대표도 아니신 분이, 청와대가 지금 상갓집도 된 상황도 아닌데 그거조차 기자들한테 지금 제대로 정확하게 적시해서 이야기를 못하는 그분 진짜 너무하네요. 너무해. 그랬더니 조 후보가 가입한 펀드의 정관에는 운영 현안을 분기별로 보고하게 돼 있어 알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했더니, 자본시장법에 따라 펀드 가입자에게 분기별로 그 내역을 알리는 것은 의무사항이고 당연히 보낼 것이라며, 다만 그 내역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느냐는 케이스별로 봐야 할 것이다. 야, 이분도 옛날에 어느 대학 교수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분은 어쩌면 정부에서 한 자리 하기 위해서 평생을 본인이 교수짓을 하고 진짜 살아왔다라는 걸 이런 말로 다시 확인하게 되네요. 조국 후보 이야기 계속 하게 되는데요. 교수사에서 공연하게 벌어지는 것을 재차 확인하자니 아주 섭섭합니다. 후보자와 다른 문제가 없고 논문 저자를 올려준 교수만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교수사에서 공연이 알려진 게 아니라요, 자기 아는 교수가 있으면 돈다발 잔뜩 갖다 주고 올려달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는 안 하죠, 그죠? 그런데 올려주고 나면 후하게 살해를 하는 그런 사례는 얼마든지 있고요. 그리고 그거는 자기 자녀 문제가 아니라 돈다발 갖다 주고 논문 써주세요 라고 하는 게 의사사에서는 이미 수십 년 동안 기본 관행으로 이루어지는 데인데 마치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저는 그게 더 웃긴다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요. 이 사립학교에서 거기 교원 되려면 시험 본다고 해가 뽑는다고 하지만은 물론 100%가 다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어쩌면 대부분의 사립학교에서 교사 채용할 때 돈 받는 거, 그건 너무나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아닌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니 논문에 아는 사람 자녀 이름 넣어주는 거 얼마든지 기꺼이 하죠. 여러분, 저하고 알면 황심소에 얼마든지 제가 초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PD하고 잘 알면 KBS, MBC에도 나가요. 당근이죠. 그게 잘못된 건가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인간 세상에는 아는 얼굴에 침 못 뱉고 내하고 친하면 잘해주는 거는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북한도 그래요. 그러니까 괜히 공격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빌미로 이야기하지 말고 무엇이 핵심인가를 우리 이야기하자요. 황 박사님, 황심소 들어가려면 얼마 후원해야 되나요? 네, 제가 알고 있기는 1,000원 이상 하면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후원 안 해도 들어와도 돼요. 네, 자기가 유급 2번 당하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놀라운 심리였어요. 자기 속에서 쓴 것까지 온라인에 5만 원, 10,000원 이렇게 올려가지고 팔았다는 거, 이거는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저 혹시 집이 꽤 살만한데 애한테 용돈을 안 줬을까? 분명히 그거를 올려가지고 얘가 얼마를 벌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부분은 뭐를 알려주냐면, 첫째요,
조국 씨 딸이 본인이 지금까지 의존원에 들어가고 유고까지 당하면서도 한 번도 그것이 부모의 후광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의식을 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운에 의해서 이 모든 상황으로 해서 의존으로 왔다라고 본인이 철저하게 믿고 있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자기 속에서 자기 지원서 이런 거를 올려놓고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본인은 그것이 자기의 운이든 능력으로서 자기가 속에서를 너무 잘 썼기 때문에 됐다라고 굳게 믿었다는 거죠. 이런 걸로 보면 조국 씨 집안에서 딸하고 엄마하고 이 아버지하고 앉아가지고 야 너가 고려대에 들어가려면 지금 너 스펙에서 이게 부족하고 이게 부족하는데 이번 방학 때는 너 어느 교수 연구실에 가가지고 너가 연구를 하는 그거를 스펙으로 올려야 돼.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전략 회의를 하고 고민을 하는 형태로 자녀의 스펙을 만드는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스카이캐슬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김쌤 우리 연서가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 거를 미리 다 했다는 거를 절대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하죠. 연서는 자기 능력으로 이거를 모든 걸 이뤘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해야죠.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어요? 박사님도 자녀에게 대학 가면 자소서 봐주시나요? 당근히 줘. 저 막내딸이 이번에 대학교 어플라이 했는데요. 제가 막내딸한테 첫째는 제가 자소서를 봐줬어요. 그래서 제가 가고 싶은 대학에 걔는 1번 우선순위라는 대학은 못 갔어요. 그리고 본인이 그래도 안정권이라고 생각했던 대학은 갔어요. 그 다음에 둘째, 셋째는 안 봐줬어요. 둘째 또 봐줬구나. 셋째는 본인이 알아서 잘한다고 그러니까 되겠죠. 넷째는요, 아빠가 너 자소서 좀 보여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아빠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 자기가 원하는 대학 못 갔어요. 그런데 우리 첫째가 가고 싶었던데 못 갔던 그 대학은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그 대학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고 싶은 대학에서 못 가게 됐을 때 자식 아빠가 자소서를 봐줬으면 지도 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는데 자소서를 봐준 애는 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소리도 못했거든요.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뭐 아빠가 안 봐주고 뭐 어디 컨설팅 회사에 맡겨가지고 그거 보는데 그 돈 쓸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 아니라 세계 어느 컨설팅 회사 이 사람보다 제가 대학 입시와 관련해 가지고 자소서든 또는 플래닝은 제가 잘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는 분이 없지는 않죠. 간혹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부모가 능력되면 안 봐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줘. 그걸 마치 자녀의 입시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말아야 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조국 씨를 공격하기 위해서 온갖 거를 공격을 하는데 앞뒤가 안 맞는 미친 소리를 지금 언론에서 떠들어대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하나하나씩 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국이 죽을 짓을 했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조국과 한교안이 다른 게 뭔가요? 다른 게 없어요. 한교안은 이미 법무부 장관을 했고 조국은 할 거라는 거 그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교안은 자기를 밀어준 대통령의 어려운 상황일 때 나 몰라라 했고 조국은 죽어도 같이 죽자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갈 거라는 거 그 정도 차이는 있겠죠. 자소서 컨설팅 업체를 차리면 돈 잘 버시겠네요. 네, 자소서 컨설팅 업체를 차리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돈 벌려고 뭐 본인이 미친 짓을 하는 그런 인생은 살고 싶지 않아요. 아빠의 무관심 자녀의 성공에 중요하냐고요? 네,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지원이고요, 엄마의 극성이에요. 그러면 조국 딸과 같은 그런 운명에 처하는 자녀가 나오게 됩니다. 부모님이 혹은 내 자식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신가요? 주변 사람들과 소통의 문제를 겪지만 이야기를 해보려 해도 계속 꼬여만 가시나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지만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계신다고요? WPI 워크샵에서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여 더 나은 삶을 살아가세요.
상담가로서 커리어도 개발하고 삶의 지혜와 이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듣기만 했던 WPI에서 벗어나 워크샵을 통해 WPI를 배우고 유용하게 활용해보세요. 9월 28일 WPI 워크샵이 열립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아련함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통찰.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한 손 한 손 작은 약속이 모여 우리의 내일이 빛날 수 있게 한 손 한 손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나 후원했다옹. 아 뿌듯해.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